네, 그럼 계속 이어서 이제 설득을 하는 데 필요한 그 기본적인 어떤 그런 팁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케팅이라는 거는 상대방을 설득하는 건데 더 잘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기본적인 생활에서 습관화하면 좋은 것들, 그리고 또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더 그 효과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사 예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우리 인사 많이 하고 다니잖아요. 그쵸? 우리 요즘에는 이제 SNS를 통해서도 인사들 많이 하죠. 뭐,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뭐, 잘 지내세요, 뭐, 이런 등등. 근데, 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세요? 그러니까, 소셜 네트워크라는 걸 통해서 인사를 받았을 때, 어, 굉장히 감동적이거나, 혹은 뭐, 아,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느끼시는지, 아니면, 아, 나한테 말을 걸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인사를 한다고 느끼셨는지, 뭐, 어,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느낌이라는 거는. 그렇지만, 어떻게 했을 때 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지, 또 어떤 문자를 통해서 인사를 했을 때, 어떤 이모티콘을 통해서 인사를 했을 때, 상대방이 더, 어, 우호적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하면서 인사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인사란 무엇이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만남의 첫걸음이며 마음가짐의 외적 표현이다. 물론 이거는 이제 소셜 네트워크, SNS 상에서의 그 얘기는 아닌 거죠. 우리가 표현을 하고 또 그 보여지고 하는 것들이 그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는 이제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어, 그런 것들이 다 이게 통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어,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의 사회, 언택트의 사회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언택트의 사회에서 더 많이 활용되는 소셜 네트워크라는 걸 통해서 인사도 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인사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인사라는 거는 인간관계가 시작되는 신호다. 그럼 그 신호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긍정적으로 유도하려고 하는지 부정적이 되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가늠해 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인사라는 거는 상대방에 대한 존경심, 또 친절을 나타내는 어떤 형식적인 언어다. 형식적이지만 그걸 표현했을 때 상대방은, 아, 나한테 저 사람이 어, 그 호감이 있구나, 나한테 친절하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죠. 하지 않았을 때는 그런 걸 느끼지 않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 첫 번째 감동이다. 또 결국 인사는 상대방을 위한다기보다는 나 자신을 위한 거다. 그러니까 어, 성의를 다해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인사를 하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보면 어, 그 이제 거리에서 만났을 때, 아니면 어른들하고 여러분들이 뭐 인사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어렸을 때 배운 게 배꼽 인사라고 하죠. 배꼽 인사는 어, 공손하게 예를 표하는 어떤 방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90도로 인사를 했느냐, 뭐 고개만 까딱했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도 저 사람이 고개만 까딱하고 인사하는 거 보니까 뭐 건방지다든가, 아니면 나한테 별로 성의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식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대방이 감동할 수 있도록 인사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겠지만 선거를 할 때 후보자들이 하는 인사를 보시면 90도예요. 90도 이상이죠. 뭐 폴더 인사라고도 하는데, 그 사람들이 평소에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평소에는 그냥 편의에 의해서 뭐 반절을 할 수도 있고 반인사를 할 수도 있고 또 악수를 할 수도 있고 하는 거지만,
어쨌든 본인이 필요한 어떤 표를 얻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그 유권자들이 자신을 우호적으로 보게 하기 위해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그런 마음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제 90도로 인사하거나 폴더 인사를 하는 것이죠. 보통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그 친구를 만나거나 아니면 뭐 그 선후배를 만나서 인사를 그렇게까지 하진 않잖아요. 근데 어쨌든 인사라는 거는 그런 그 상대방에 대한 어떤 예의의 첫 단추라는 거. 그래서 조금 더 제대로 해서 그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 설득의 어떤 첫 번째 방식이다라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인사를 받는다면 어떤 느낌인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나한테 인사를 하는데 망설이면서 하는 것 같아.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뭐 잘 지내셨어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한테 뭐 잘못한 게 있나? 아니면 내가 저 사람한테 뭐 그 해코지한 게 있나? 저 사람이 나한테 좀 뭐 기분 나쁜 게 있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상대방에 대해서 우호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하지 않은 형식적인 인사. 안녕하세요. 이렇게 고개를 뭐 숙였는지 뭐 까딱했는지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냥 아주 형식적인 인사. 뭐 이런 것들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즐겁거나 유쾌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어색한, 뭔가 좀 불만족스러운 이런 그 마음이 들 거라는 것이죠. 상대방도 똑같은 거죠. 그리고 말로만 뭐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갔을 때 왠지 나를 무시하는 듯한 그런 어떤 인사, 또 고개만 까딱하는 인사, 무표정한 인사. 인사라는 게 사실 그 반가움의 표시여도 되고 내가 지금 당신하고 좋은 관계야 라는 거를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표정하게 인사를 한다거나 뭐 화난 표정으로 인사한다거나 그러면 인사를 받는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유쾌하진 않을 거죠. 그리고 아이 컨택이 없는 인사를 하긴 하는데 나를 쳐다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아이 컨택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신뢰감을 주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이제 그 부끄러워서 겸연쩍어서 이렇게 상대방하고 아이 컨택을 잘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마케팅을 하는 설득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케터로서는 상대방하고 인사를 할 경우에 분명하게 아이 컨택을 해서 그 사람이 나를 인식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얘기를 주목할 수 있도록 강한 신뢰감을 줘야 된다는 거죠. 또 인사하는 데 있어서 5가지 포인트를 보면요. 내가 먼저 하는 거죠. 먼저 하는 게 훨씬 더 그 마음도 편하고 상대방이 나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주도권을 일단 갖는 거기 때문에 먼저 인사를 하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눈을 보고 아이 컨택을 하고 미소를 지으면서 뭐 화내면서 울면서 인사하는 사람 없잖아요. 미소를 지으면서 아이 컨택을 하면서 인사를 하라는 것이고요. 또 상대방한테 맞추어서 상대방이 다른 걸 막 하고 있는데 가서 인사를 한다. 그럼 그게 방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도 고려해서 그 기다렸다가 인사를 한다거나 뭐 그 보통 이렇게 뭔가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뒤에서 좀 그 서 있죠. 그러면은 사람이 왔다는 걸 인식을 할 때 그때쯤 인사를 한다거나 그리고 큰 소리로 명랑하고 또 용기를 갖고 그렇게 인사를 하는 어떤 그런 포인트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거를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훨씬 더 인간관계라든가 또 뭐 가족도 마찬가지고 좋은 관계를 맺는데 도움이 될. 특히 이제 또 우리가 전화를 많이 하잖아요. 전화 응대의 3대 원칙이 있는데 신속, 정확, 정중이에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게 그 휴대폰이 없을 때는 그
라인으로 연결이 된 전화기를 쓰다 보니까 멀리 있으면 막 뛰어가서 늦게 받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럼 늦게 받아서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 기분이 나쁘려고 했다가 그래도 그게 좀 수그러드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벨이 2번 울릴 때 수화기를 든다. 이거는 이제 첫 번 울릴 때 하면 첫 번 울렸을 때 바로 받으면 상대방이 좀 놀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휴대폰을 많이 이제 요즘에는 쓰고 있지만 전화를 안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자를 하면 또 문자는 또 답을 해요. 그러니까 그 심리가 사실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당신하고 목소리를 듣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 이런 메시지인지, 아니면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그 어색한 건지, 그 종종 요즘에 이제 저도 몇 번 그런 경험을 했는데, 전화는 아무리 해도 안 받는데 문자를 하면 답을 하더라고요. 카톡을 하거나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의미인지, 그런 것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전화를 할 때는 항상 상대방한테 뭔가를 전달하고 그 사람을 설득시키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얘기를 메모하는 그런 습관을 이제 기르는 것도 중요하죠. 요즘에 휴대폰은 이제 녹음하는 기능이 있어서, 내가 나중에 뭐 들을 수 있으니까 그냥 녹음을 해야지. 근데 녹음을 해놓고 필요할 때 듣는 그런 과정도 절차도 복잡해요. 그리고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메모를 한다는 거는 본인이 그거를 통화하면서 기억을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메모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업무적으로 통화를 할 때는 메모하는, 뭐 친구랑 할 때 메모를 하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가족들하고 통화할 때. 근데 이제 업무적으로 할 때는 그 사람이 얘기한 거 하나하나를 이렇게 그 메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전화를 받을 때는 또 밝고 명랑한 목소리로 인사하는 거. 보통 이게 도레미파솔 하는 그 솔의 그 어, 제가 좀 음정이 정확하지 않을지, 도레미파솔 할 때 그 솔이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 음정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콜센터나 그런 데에 그 민원 전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은 다 소울 톤으로 많이들 훈련을 해요. 왜냐, 상대방이 기분 좋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쨌든 그 뭐 본인의 그 목소리 음성 자체가 그렇게 그 하이톤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저음보다는 고음이 상대방을 명랑하게 밝게 느껴지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소속 성명을 분명하게 밝히고요. 또 상대방을 확인하고 용건을 경청하고, 이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메모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화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조직에서 일을 할 때 유선 전화가 왔을 때 본인이 담당자가 아닌 경우에 이제 담당자를 바꿔드리겠습니다 하잖아요. 이제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콜센터에게 전화했을 때 담당 부서로 연결하겠습니다. 그럼 또 했던 얘기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때 그 내용을 담당자한테 전달한 후에 연결을 해주면 제가 2번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뭐 아직도 이제 그 영리 조직에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콜센터도 그런 것들을 이제 훈련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계속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게 하는 건 일단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한테 바꿔줄 때도 그런, 우리가 휴대폰도 마찬가지예요. 얘기하다가 그건 옆에 있는 내 친구가 잘 아는데 내 친구 바꿔줄게 하면서도 그 친구한테 미리 누구누군데 이런 것 때문에 궁금하대, 너가 좀 설명 좀 해줘, 이렇게 해서 바꿔주는 거하고 그냥 바꿔줘서 그 상대방이 처음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는 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겠죠. 그리고 상대방이 불쾌한 음성으로 전화를 해도 이제 친절하게 응대를 하도록 하는 거. 그리고 통화 내용이나 통화 내용을 요약해서 상대방한테 확인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게 이거 맞으시죠? 뭐 3시에 오신다는 거 맞으시죠? 그럼 3시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끝인사를 하고요. 또 상대방이 수화기를 내려놓은 걸 확인한 후에 끊는다는 거죠. 내가 먼저 끊으면 상대방이 어쨌든 좀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마케팅을 하는 남을 설득시키는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어쨌든 그 뭔가를 구해야 하는 그런 뭐 가불이라고 하면 을의 입장이 가까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수화기를 내려놓지 말아라 라는 어떤 테크닉이 있고요. 명함을 주고받는 예절도 있어요. 그 명함은 그냥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넣고 이렇게 다니는 것보다는 명함집을 넣고 다니는 명함집에서 꺼내주는 거. 우리가 이제 영화나 이런 데서 봐도 매너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명함은 항상 내가 먼저 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해야지 그 관계를 그 형성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상하 구분 없이 내가 먼저 준다. 그리고 명함을 줄 때 자기가 읽도록 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 이름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보이도록 주고 오른손으로 준다는, 물론 뭐 왼손잡이도 많기 때문에 꼭 오른손으로 줘야 된다는 이거는 뭐 예절에서 그렇게 어, 좀 강압적인 건 아닌데 어쨌든 상대방이 볼 수 있도록 바로 읽을 수 있도록 준다는 거죠. 그리고 주면서 어디 어디에 아무개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전달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명함을 받고 서로 이제 명함을 받은 다음에는 상대방 이름도 확인을 하고 어, 상대방 이름을 확인한 후에도 얘기를 하는 동안은 명함을 이렇게 테이블에 올려놓고 그리고 계속 확인하면서 대화를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기억이나 이런 것들도 확실하게 할 수 있죠. 그리고 명함을 받은 다음에는 꾸기거나 찍거나 하지 마시고 상대방의 이름이 있잖아요.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영업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이제 있었던 일인데, 그런데 이제 대화를 하고 나서 상담을 하고 나서 일어났는데 이 사람이 무심코 자기가 그 메모했었던 종이를 찢는다는 게 명함을 찢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목격을 한 거예요. 그 사실을.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곤혹을 치르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명함은 그 사람 상대방 입장에서는 얼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소중하게 다루고요. 또 우리가 매일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나중에 명함만 보면 이 사람이 누구지라고 기억을 못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기억할 수 있는 뭐 어느 커피숍, 뭐 무슨 색깔 옷, 뭐 이런 식으로 그 연월일하고 용무를 간단하게 기록을 해서 보관을 해서 이제 그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요즘에 명함을 모으는 그런 앱도 있으니까 그런 데에다가 보관을 하면 훨씬 더 후에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명함이 되겠죠. 우리가 아까 이제 그 좋아하는 이미지를 갖도록 노력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미지는 뭘까? 라는 걸 한번 이제 그 대표적인 것들을 이제 꼽아봤는데요. 매사에 필요한 사람. 아, 저 사람은 나를 도와줄 것 같아. 저 사람은 나한테 필요한 사람일 것 같아. 그런 사람을 상대방이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리한 사람. 우리가 스마트한 사람 좋아하잖아요. 뭔가 아이디어가 막 있고 또 뭔가 논의를 하는데 그 발전적인 방향으로 얘기하는 친구들 좋아하잖아요. 근데 같이 논의를 하는데 별로 이렇게 의견도 없고 그 참여할 생각도 없고 항상 다른 얘기만 하고 한다 그러면은 괜히 우리가 저 사람은 우리 팀에서 좀 이렇게 불필요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영리한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다 영리하죠. 그렇지만 상대방이 영리하도록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비범한 사람, 평범하지 않은 사람을 그 호기심 내지는 이 사람은 누구랑 다르네. 뭐 전에 왔었던 그 사회복지사랑 다르네. 아니면 내가 만났던 그 친구랑 내가 좋아하는 그 친구랑 굉장히 비슷하네. 이런 어떤 그 느낌이 있다 그러면 좋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호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담한 사람, 또 훌륭한 사람, 또 뭔가 의지가 보이는 투철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 그리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 항상 이렇게
뭘 해도 잘할 것 같은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에너지가 넘친다는 거는 그 열정적인 사람, 그러니까 패션이죠. 그 열정적인 사람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통 밥을 먹을 때도 열심히 먹는 사람은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이렇게 막 밥을 깨작깨작거리고 먹고, 조직에서는 이제 그런 것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성격이나 이런 것도 많이 평가를 하고 그러는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놀기도 잘하고 밥 먹는데 또 뭐든지 열심인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상대방들이 봤을 때, 제3자가 봤을 때 좋아하는 이미지라는 거죠. 에너지가 항상 뭔가 기운이 없고 그 배고픈 사람처럼 그 밥을 굶은 사람 같은 표정으로 앉아있는 사람한테 뭔가 믿고 맡기는 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보다는 박력 있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고요. 또 분별력이 있는 사람, 무조건 막 이렇게 떠벌리거나 막, 그거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보다는 제가 이 부분은 잘 할 수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제가 어려우니 뭐 더 좋은, 더 다른 전문가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대안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거고요. 또 어쨌든 저 사람은 나한테 필요하겠다 라고 느껴지는 사람, 그러니까 필요성을 느끼게끔 해야 되는 거죠, 상대방이. 그리고 대범한 사람, 그러니까 뭔가 해낼 수 있는 그 자신감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는 사람, 그리고 자립심이 강한 사람, 자립심이 강해 보이는 사람, 또 얌전한 사람. 이거는 얌전하다는 거는 그냥 뭐 자기의 의사 표현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는 게 아니라, 의사 표현이나 정확한 어떤 메시지는 전달을 하지만 그 분주하지 않은 사람, 산만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전도가 양양해 보이는 사람, 앞날이 그래, 저 사람하고 내가 같이 뭘 하면 잘 되겠다. 내가 저 사람을 믿고 그 사업에 참여하면 내가 원하는 그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또 내가 저 사람을 믿고 저 조직에 기부를 하면 나도 만족감을 느끼고 저 일도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느끼게 하는 사람. 또 정중한 사람. 그리고 원숙한 사람. 너무 이렇게 그 일에 대해서 그게 제가 자신 없어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제가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할 자신도 있고, 우리 조직에서 제가 몇 년을 일을 했고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을 설명을 하면서 그 본인이 원숙하다는, 어느 정도 그 일에 대한 그 완성도가 높은 그런 사람이다라는 걸 표현하면 상대방이 좋아하는 이미지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싫어하는 이미지는 뭔지. 아나무인인 사람. 상대방의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본인 얘기만 막 하고,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얘기했을 때는 그 의견에 대해서 반대만 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사람. 우리가 이제 팀 토론을 하면서도 보면, 우리가 팀 토론을 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더 좋은 의견을 찾아가서 합의를 보는 거예요. 팀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내 주장만 하다 보면 팀이 깨지게 돼 있어요. 각각 주장만 하다 보면. 그런데 각각의 주장을 다 내놓고 주장이 다르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서 합의를 보는 그런 과정이 팀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아나무인인 사람은 이제 싫어하죠. 두 번째는 이제 멍청한 사람 싫어하죠. 아이디어가 없는 사람. 뭐 얘기하라 그래도, 나는 의견 없어요. 너랑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별로 이렇게 호감 가지 않죠. 그리고 평범한 사람, 또 소심한 사람, 그리고 이제 쓸모 없다고 생각이 되는 사람. 저 사람 왜 왔지? 뭐 누가 이렇게 같이 쫓아왔는데 저 사람은 아무것도 하는 게 없네. 왜 왔지? 이런 사람. 또 게으른 사람. 사실 게으른 사람들을 많이들 싫어해요. 뭔가 미션을 줬을 때 그걸 바로 수행하거나 수행할 능력이 없다 그러면 어쨌든 뭔가를 자원을 동원해서도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나 이거 못하겠어 이러고 해보려고도 안 하거나,
또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아침에 일어나는 새가 그 먹이도 많이 먹는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이미지로 형성이 돼 있죠. 그리고 급한 사람, 성급한 사람. 아직 뭐 내가 기부한다고 얘기도 안 했는데 막 그런 마음도 내 마음이 설득도 안 되는데 기부 신청서 막 내놓고 막 이런 사람 싫어하죠. 또 방해만 하는 사람. 도와주는 게 아니라 계속 방해만 하는 사람. 그리고 뭔가 일을 시키면 쓰러질 것 같이 허약한 사람. 뭔가, 아, 저 사람은 무슨 일을 시켜도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게 아니라, 아, 저 사람한테, 아, 뭘 시켰다가 저 다리 부러지면 어떡하지? 이런 사람. 또 꼼꼼한 사람. 허영심이 많은 사람. 앞날이 기대되지 않는 사람. 유치한 사람. 또 무례한 사람. 무식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싫어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어, 상대방을 설득할 때 좋아하는 이미지를 갖도록 노력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설득의 네 단계는 앞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see, want, agree, yield 라는 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리마인드를 하시고 여기까지 우리가 마케팅의 전략을 세우는데 어떤 실무적인 기술 단계를 배웠고요. 얘기했고 그 다음에 특히 사람을 설득하는 데 필요한 어떤 테크닉, 기술, 그 다음에 우리의 매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자신에 대해서, 본인 자신에 대해서 남들이 좋아하는 이미지, 싫어하는 이미지 5개씩을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팀원들하고 공유를 해보세요. 물론 뭐 싫어하는 이미지는 5개가 안 되는 게 좋은 거죠. 그쵸? 좋아하는 이미지는 5개가 넘어야 되고. 그래서 뭐 전체 합쳐서 10개가 되더라도 하여튼 본인에 대해서 본인 자신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팀원들한테 나는 이런 장점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단점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걸 한번 공유를 해보시고요. 역시 그 소셜 네트워크 마케팅 그 개발을 위한 어떤 주제를 정하고 그 마케팅 기획을 하는 그런 마케팅 전략을 짜는 그런 팀 토론을 하시면서 그 오늘 그 수업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수업에서는 오늘까지 팀에서 논의된 얘기들 그런 얘기들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각 팀별로 어디까지 토론이 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다른 조에 설명을 할 그런 그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자신에 대해서 그 좋아하는 이미지, 싫어하는 이미지 체크한 것도 공유를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그런 소감도 한번 들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그런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그 실시간 줌 수업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